안녕하세요. 이인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력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은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또 디자인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자기소개서 한 장을 작성하는데 밤을 새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받아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좋은 합격한 사례들을 보고 작성을 한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자기소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그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일반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팀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생각이 유연하고, 이런 등등등의 어떤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회사라는 조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처럼 단순하게 공부를 잘한다고 아니면 디자인을 잘한다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직의 문화에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함께 융화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팀워크가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서 작성하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기업의 인재상을 모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느 기업이나 비슷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강하거나 모험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주도적인 사람, 아니면 글로벌한 사람, 이런 등등등의 어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에는 회사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글로써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근데 제대로 읽기는 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또 지원자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력서를 검토하는 데에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장의 문맥이 제대로 흐르지 않거나, 아니면 문장이 어색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나, 아니면 흔히 누구나 쓰는 단어, 누구나 쓰는 어디서 본 듯한 자기소개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 누구나 쓰는 내용들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력서를 작성할 때 이미 합격한 사람들의 이력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쓰거나, 아니면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력서 첨삭을 해주거나, 이력서 첨삭을 받아가지고 일반화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력서를 첨삭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력서를 첨삭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좀 보편적인 내용들을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첨삭을 받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자신 스스로 자기가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한 번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또 그 회사에 맞춰서 또 변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글을 계속 읽어보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글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글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문맥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잘 안 읽게 되거든요. 문맥의 흐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장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경우에는 문맥의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에는 접속사나 아니면 문맥의 어떤 기승전결을 맞춰가지고 글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내 문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내가 한번 큰 소리로 그 글을 읽어보면 됩니다. 저한테 이제 이력서 작성한 거를 한번 봐달라고 이제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큰 소리로 읽어보면은 문맥의 흐름이 맞지 않아서,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아하, 이렇구나.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체크가 가능해요, 사실은. 만약에 인터뷰하듯이 그 글을 읽고, 이 글을 읽음으로써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글이 쉽게 읽히는지, 쉽게 읽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인재상이 비슷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인재상에 맞춰서 글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적극적인 사람이라고만 쓰면 돼? 그냥 뭐 글로벌한 인재라고만 쓰면 돼?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성장 과정, 뭐 학교 생활, 장점과 단점,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뭐 성실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성장 배경을 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장단점에는 리더십이 강한 점, 그리고 지원 동기에는 뭐 적극적인 성격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장 과정에 무턱대고 자신의 정말 성장 과정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슨 상을 많이 받았고, 그림으로서 어린 시절에 영재였다. 이런 식으로 글들을 작성을 하는데요.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 사람의 일대기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작성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자기가 학생회 활동을 하고 과대표를 하고 그래서 리더십이 있고, 학생회 활동을 했고 과대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리더십이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그 사례가 정말 타당하게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로 자신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인지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자신이 대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도 한 게 없고 학생회 활동도 한 게 없고 공모전도 특별히 한 게 없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자기 속에서 다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특별히 이력서에 작성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력서에 그 작성할 내용은 엄청난 업적을 작성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 나의 성실함을 표현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에세이 작가들의 책들을 보면은 그 에세이 작가가 물론 완전 오지에 가서 여행을 한 경험담을 작성을 한 것들도 있지만 매우 사소하게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카페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눈 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관찰력 이런 것들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실함은 누구나 있을 것이고 적극적인 성격도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소한 생활 속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쓰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력서에 스펙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졸업 후에 어떠한 뭐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인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어떤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어떤 철학이 잘 담겨져 있는 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녹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뭐 이과 계열의 대기업 다니는 친오빠에게 첨삭을 받았다, 뭐 아니면 아는 글을 잘 쓰는 분한테 첨삭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은 디자인적인 전문 용어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다운 글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갑자기 쓰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 에세이나 아니면 디자이너들 인터뷰,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와 내가 비전이 정말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원 동기를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것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의 디자인 철학과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앞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괄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